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연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요. 주가 지수가 흔들리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 중국 이슈, 미국 이슈, G2 국가들의 불안한 이슈들 속에서 주가 지수가 장중에 8월 하락률 5%를 넘기기도 하였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슈들만 보게 되면 마치 지뢰밭이 반복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만, 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는 걸까요?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악재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8월 첫 거래일에 주가지수 265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강한 흐름이 있었지만, 이 이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여기에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는 중국발 부동산 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지고, 이것이 이제 채권 부실로도 이어지면서 금융 리스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컨트리 가든 이슈라든가 헝다 문제 등, 그 외에도 이거 여러 가지 중국의 금융회사 뿐만 아니고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장이 밀리면은 저가 매수가 장중에 들어오면서 그나마 심각한 하락에서 좀 극복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거나, 오늘은 장중에 조금 깊은 하락이 있었다가 보합 내지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여러분들 크시리라 생각이 돼요. 경제 뉴스들 보면 중국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월 기준으로 주가 지수가 한 5% 정도 하락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어. 이거 어떡하나. 이러한 공포감에 휩싸이실 수 있지만, 주가 지수 5%대 하락은요, 월간 기준으로요. 이거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년에 두세 번은 꼭 있었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 증시 어려운 난제가 많긴 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고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작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작년에는 월간 기준 주가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게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됐습니다. 이거 제법 많죠? 2020년에도 두 번이나 있었어요. 2019년에도 한 두 번 있었고, 2018년에도 두 번. 2010년대는 이제 초장기 횡보장, 좁은 횡보장이었어서 적긴 하였지만, 그 이전을 보게 되면요, 월간 기준 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시기는 강세장 때도 한 해에 두세 번씩 꼭 있었던 연례 행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 정도 하락하게 되면요,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죠. 무슨 상상을 합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밀리면 이제 이제 식상한 용어입니다만 퍼펙트 스톰. 제가 요 용어를 2008년에 처음 접했을 때, 멋있는 용어네. 살벌하지만 멋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감흥도 없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온다면서 유튜브 썸네일 보면 막 태풍이 막 휘발리는 그런 영상들 꼭 많잖아요. 증시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서 주가 지수 2000 간다, 1500 간다 등등 극단적인 의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2500대 중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더 하락한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 지수가 더 밀린다? 예, 더 밀리면 2200도 갈 수 있겠죠. 혹시나. 예. 그러면요, 2200, 예, 현재 지수에서 뭐 아주 뭐 심각한 하락까지는 아닙니다. 지척의 거리예요. 예, 대신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2200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작년 연말에 바닥을 다졌던 영역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영역까지 오게 되면 저가 매수에 대한 예, 반응이 왜 등장하느냐? 예, 그때 바닥이었으니까 이제 바닥이 잡힐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때 정도에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빠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2000 갔다. 예, 여기서 조금 쌀벌하게 합니다. 2000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 3년 전 시간을 돌리면, 예,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로 해서 증시 폭락, 그리고 회복했을 때, 사람들이 그 이후 2021년에 들어온 투자자들이 그렇게 후회했던 게, 주가지수 2000 돌파했을 때만이라도 들어갔었다면, 그런 후회하셨던 분들 정말 많아요. 예, 저가 매수세에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아니야, 퍼펙트 스톰이 불어서 1500까지 갈 거라고, 예, 갈 수도 있겠죠. 혹시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순간적으로 콕 찍고 시장은 V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있잖아요. 우리, 패스트푸드점 가가지고 감자칩, 맛있게 케찹 콕 찍어 먹는 0.1초만 콕 찍고 올라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자고 깼더니 제자리야. 기록으로는 저기 끔찍한 수치를 찍었네.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가 점점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밀리면 저가 매수를 대기했던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낙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드린 대로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칩 케찹에 콕 찍어 먹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빠르게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감자칩을 콕 찍어 먹는데 그 순간의 찰나 그 찰나의 동안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투자자들은 왜?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썼거나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 순간적인 급락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루, 이틀, 단 며칠 만에 그 순간 동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무조건 생존해야 된다.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내 자신이 거기에 동요되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임하십시오. 그러면요, 향후에 중국의 헝다 이슈 또 등장했고 컨트리가든 중릉 등등 이야기 나오고 미국에서는 우린 금리 인하 안 해 이런 분위기 나타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밀리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시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길어지면은 더 힘들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오히려 생존한 투자자에게는 그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3년 지나면 다들 잊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원래 금요일에는 하루 쉬는 날인데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좀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제는 남쪽으로도, 서울의 남쪽으로도 봤죠. 동서이 좀 이상한데? 서쪽? 동쪽? 예, 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 어제 제가 부득이하게 유튜브 증시 토크를, 인사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 영상으로, 자, 우리 애청자님들의 마음에, 예, 조금, 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 힘내시고요. 예, 강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